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이만 티어렘, 레그레션 애널리시스, 스트atification. 요까지가 챕터 4이고요. 요게 이제 챕터 5인데 교재 챕터 5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그 포텐셜 아웃컴을 가지고 코절 파라미터를 디파인을 하겠죠. 그러면 코절 파라미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펙테이션은 인피니트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정의되는 그런 어떤 그 모델,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 정의되는 그 모델에서의 인피니트 파퓰레이션이고요. 거기서 이제 유한계의 그죠? n 샘플 사이즈가 n인 유한계의 샘플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실현된 샘플을 우리가 이제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 이제 서베이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거기서 그럼 그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에서는 어, 이 Y1I YI1, YI0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얻어지고 근데 얘를 우리가 관측하는 이 파이널 파퓰레이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샘플을 관측하는 겁니다. 샘플을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파퓰레이션은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이 랜덤니스는 이 Y1과 Y0라는 게 랜덤이고요. 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의 랜덤니스는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얘는 고정이 되고 이 파이널 파퓰레이션 고정이 되고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AI를 발생시켜서 그 AI가 랜덤인 거죠. 랜덤 베리어블은. 그래서 AI가 랜덤이고 그럼 0 아니면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0이면 파이널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이퀄 1인 그룹이고 여기가 AI 이퀄 투 제로인 그룹이래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트리트먼트 그룹 왼쪽이 트리트먼트 그룹 오른쪽이 컨트롤 그룹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AI 이퀄 1인 데에서는 Y1을 관측을 하는 거고 AI가 0인 곳에서는 Y0를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관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을 먹던가 안 먹던가 둘 중에 하나지 약을 먹으면서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약을 먹었으면 Y1이 관측되는 거고 그 약을 먹지 않고 플라시보를 먹었으면 Y0가 관측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잡은 후에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맨 위에 그죠? 그 맨 위에 여기 인피니티 파퓰레이션 여기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코절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 코절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고 얘를 또 우리가 또 쓰면 뮤1 마이너스 뮤2라고도 할 수 있, 뮤0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콜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민, 그다음에 컨트롤 그룹에서의 민. 얘는 이제 그 슈퍼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인피니티 인피니트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무한 모집단인 거죠. 무한 모집단에서의 어, 그 랜덤 베리어블을 갖고 있는 그 거기에서의 이제 기대값으로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파퓰레이션 퀀터티는 얘 역시 다른 또 다른 의미에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파이널 파퓰레이션 퀀터티는 어, 결국 파이널 파퓰레이션에서의 얻어지는 그 데이 자료들의 함수로서 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노테이션을 그래서 노테이션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오를 고절 파라미터로 정했으니까 얘는 파이널 파퓰레이션에서 정의되는 거라서
이제 바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 바가 바로 하고요. 타우 i는 그러니까 타우 i는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 트리트먼트 이펙트겠죠. 그러니까 I 스페시픽한 거죠. 어, 혹시 그 지금 네 제가 이게 쉐어를 할 때는 챗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챗으로는 질문을 하면 제가 듣지 못하고요. 이제 그냥 언뮤트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냥 얘는 파이널 파푸레이션 퀀터티지만 이 파이널 파푸레이션 퀀터티가 코주얼 파라미터를 지칭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파이널 파푸레이션 파라미터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얘는 1로 가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파이널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로서 퀀티티로서 이제 이런 것들 S1 스퀘어, S0 스퀘어, S10를 정의를 합니다. 결국 파이널 파퓰레이션 베리언스, 파이널 파퓰레이션 코베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Y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베리언스가 될 테고 얘는 Y0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베리언스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Y1과 Y0의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기초통계학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일종의 샘플 베리언스 같은 건데 지금 이 셋업에서는 이 컨테스트에서는 스몰 n으로 뽑힌 거를 파이널 파퓰레이션으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파퓰레이션 퀀터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익스펙테이션 자체는 이제 y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테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얘를 계산을 기대값을 취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이것의 기대값이 베리언스 X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베리언스 YA에 대해서 언바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익스펙테이션은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인 겁니다. 또 이제 타우 i가 이제 이게 yi1 마이너스 yi0이기 때문에 이 인디비주얼 레벨 트리트먼트 이펙트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레벨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실현된 파퓰레이션에서는 그냥 그게 고정된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엘지브라에서 결국 얘가 yi1 마이너스 yi0가 되고 얘가 y1 바 마이너스 y 바 제로가 되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 서메이션이 그죠? 이 서메이션이 뭐 yi1 마이너스 y 바 제로 1 마이너스 yi0 마이너스 y 바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의 서메이션이 스퀘어드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의 제곱, 그리고 코베리언스 그죠? 그게 이제 요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해 준 게 요게 될 테고, 두 번째 걸 제곱해 준 게 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코베리언스가 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서메이션의 이 스퀘어 텀을 그냥 전개해 주면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이널 파퓰레이션 두 페이지 4와 페이지 5는 파이널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전개가 된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샘플 레벨에서 그죠? 샘플 레벨에서 전개가 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인 타임이죠. 그래서 이스티메이터는 뭐 이렇게 어, 두 그룹의 이제 평균의 차이죠. 평균의 차이고. 그 다음에 S1 지금 앞에 것은 얘는 파이널 파퓰레이션 퀀터티고
얘는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컨셉추얼리 파이널 파पु레이션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게 Y1, I를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샘플로부터 추정 못합니다. 샘플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알고 있는 거는 AI랑 YI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S1 해트 스퀘어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가 이제 언바이즈 된다. S에 대해서 S1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S1 스퀘어에 대한 언바이즈드 이스티메이터 이걸 이제 주정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도 그래서 어, 컨셉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샘플에서 얻어진 계산될 수 있는 어떤 이스티메이터가 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어 이제 이것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어 어떤 통계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려고 하는 건데 디자인 베이스드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디자인 베이스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앞에서 처음 왔을 때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널 파퓰레이션에서 샘플을 뽑는 것이 샘플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샘플링인데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그 결정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샘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런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샘플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 베이스드 프로퍼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샘플링 디자인 하에서 얻어지는 통계적 성질, 어떤 주어진 샘플링 디자인 하에서 얻어지는 통계적 성질에 대해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랜덤리스를 AI에 대한 랜덤리스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F에는 고정을 시키고 얘는 그냥 어떤 특정 값인 거죠. 파퓰레이션 특정 값이고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일종의 픽스드 기분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오버롤하게는 이 파이널 파퓰레이션 자체도 이 인피니트 파퓰레이션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거니까 오버롤하게 보면은 전체를 보면 얘 역시 랜덤이지만 컨디셔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컨디셔널 온 the final population 하에서는 오로지 랜덤니스는 AI에 대한 랜덤니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디자인 베이스 프로퍼티는 뭐냐면은 컨디셔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금 이게 그래서 기분 F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이널 파퓰레이션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죠? 고정을 시켜놓고 이 익스펙테이션이나 베리언스가 뭐에 대한 베리언스냐면 A, AI 이 AI에 대한 랜덤 있으면 보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배운 그 디자인은 뭐만 배웠냐면은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만 배웠어요. 그죠? 그거 말고는 아직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파이널 파퓰레이션이고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샘플 파이널 파퓰레이션 n개의 파이널 파퓰레이션이고 여기서 이렇게 파이널 파퓰레이션 파이널 파퓰레이션이고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 얘는 A1 I 이퀄 1이고 이거는 AI 이퀄 to 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렇게 이걸 완전히 컴플리트 랜덤하게 뽑게 되는 그러면 어 이게 파퓰레이션 A 요게 뭐냐면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얘는 어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트리트먼트 그룹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 트리트먼트를 받는 샘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널 파퓰레이션에서 트리트먼트를 받는 샘플인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 샘플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런데 랜덤하게 뽑는 거잖아요. 같은 확률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베이 샘플링에서는
이런 디자인이니까 파이나이트 파퓰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기 이거는 n이고 요거는 샘플 사이즈가 n1이에요. 그래서 스몰 n개로부터 n1개를 여기 n개로부터 n1개를 뽑는 어, without replacement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플 랜덤 샘플링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얘도 역시 심플 랜덤 샘플인 거죠. 그러면 언더 심플 랜덤 샘플링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샘플 민이 기대값이 파퓰레이션 민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 민의 베리언스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다음에 샘플 베리언스 이 앞에서 배운 요거 S1 핵과 이것들이 각각 텀에 대해서 언바이지드 한다. 그래서 사실은 1번과 2번은 이미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어디서 했냐면 지난 시간에 보시면 여기서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된다. 기대값이 이게 된다. 할 때 이제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미 이거를 지난 시간에 어,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증명은 여기 적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엘지브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풀어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1번과 2번은 이미 증명을 이미 했던 얘기니까 스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래서 4번씩에 대해서만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일단 A 콜 1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쉽게 A 콜 1에 대해서 하고 증명을 그 다음에 A 콜 0일 때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음. 이게 뭐냐면 N1 마이너스 1 이거죠. 이거는 뭐 정입니다. 그죠? 여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네. 마이너스 y바 1.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저기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더해주고 빼주고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나중에 해보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하면 또 나중에 안 와요. 그래서 그냥 할 때 계산할 때 이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전개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어, 좀 줄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이제 스퀘어 텀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요게 어, AI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1일 때만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대값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1 head square 기분 FN을 해주시면 첫 번째 텀은 expectation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AI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N1 마이너스 N 이거의 expectation 이렇게 랜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예,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얘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취하려고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 색깔이 또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얘는 뭡니까? N1 divided by 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그럼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N1 divided by N1 divided by 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색깔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빼기 요게 뭐냐면 요게 베리언스입니다. 그죠? 베리언스 of U hat one given F잖아요. 그래서 얘는 1 over N1 1 빼기 N1 마이너스 N S1 스퀘어 이렇게 되죠. 베리언스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심플리파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S1으로 S1이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S1이라는 게 여기 정의가 된 거니까 요게 S1이니까 요걸로 써주면은 이 서메이션이 결국은 n-1 divided by n1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n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해보시면 분모는 같고 분모가 같으니까 n1 마이너스 n1 빼기 n 더하기 n1이니까 이게 캔슬이 되고 그래서 n 마이너스에서 이게 결국 1입니다. 그래서 s1 제곱이 나와요. 예, 이게 1이 그래서 계산이 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1번, 2번, 3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그 심플 랜덤 샘플링의 성질을 정리를 한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노이만 띠어렘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노이만 띠어렘은 결국은 뭐냐면은 디퍼런스 인 민스 이스티메이터라는 것이 이제 컴플리트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 하에서 타우는 언바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베리언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노이만의 그 노이만 1923년인가요? 그 페이퍼의 기본 내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집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자, 일단 뭐 이거 했죠 이미 이거 사실 했어요. 1번, 2번 1번, 2번은 사실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해석을 첫 번째 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를
오를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그죠? 타우 헤트가 뮤 헤트 1 마이너스 뮤 헤트 2니까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오브 뮤 헤트 1 더하기 베리언스 뮤 헤트 0 마이너스 코베리언스 오브 이렇게 되겠죠. 뮤 헤트 1 and 뮤 헤트 2 뮤 헤트 0. 그러면 심플 앤더 샘플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샘플 사이즈가 n이고 그죠? 이게 지금 n이고 여기서 n 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되는 거고 모집단 사이즈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샘플이 되는 거니까 그 심플 앤더 샘플링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은 샘플 사이즈 1 over 샘플 사이즈 n1 1 빼기 샘플 사이즈 디바이드 바이 파퓰레이션 사이즈 곱하기 s1 스퀘어 s 스퀘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 지금 그겁니다. 이게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3번식 여기 이걸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거고 요게 이거니까 그렇죠? 요게 이거니까 여기서 요거랑 요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요건데 요것은 이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사실은 뭐 그냥 증명을 제가 써놓고 읽어보라고만 얘기했죠. 증명을 직접 한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이거죠. 이거 지금 뭐냐면 어,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다임 지난 시간에 이거 지난주 시간 겁니다. 다임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expectation variance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expectation은 결국 A에 대해서 expectation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variance는 A에 대해서 variance covariance니까 이거를 이제 쭉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이제 요 코베런스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게 요게 지금 뮤햇 1이고 요게 아 요게 뮤햇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것을 실은 이렇게 보여주고 말았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뭐 지금 여기 지금 원래는 콤마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베리언스니까 이두 텀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이 상수 파트를 이렇게 subtract 해준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놓고서 이제 보면 결국 어쨌든 요 두 텀이 리니어인 A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오직 AI니까 그 AI에 대한 베리언스 코베런스 그러니까 요 코베런스 얘랑 1 빼기 AI의 코베런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서메이션이 이쪽과 이쪽이니까 이게 더블 서메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IJ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둘로 나눠야 됩니다. 얘는 뭘로 나누면 i랑 j랑 같을 때와 다를 때. 음? 그래서 같을 때는 코베리언스 AY와 1 이게 같을 코베리언스 AI와 1 빼기 AI는 뭐예요? 코베리언스가 하나가 1이면 단 하나는 반드시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expectation 이렇게 되는 건가? AI 1 빼기 AI 마이너스 expectation AI 하기 expectation 1 빼기 AI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거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어, 0 빼기 그러니까 F 뭐 1 빼기 F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I랑 J랑 다른 경우에는 어, AI와 이게 지금 곱 1 빼기 다른 경우에는 그죠? 다른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실 다르면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코베런스가 0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더블 서메이션이 싱글 서메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요 F 1 빼기 F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요게 n의 제곱분의 n1 n 제로거 아닙니까? 거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이 더블 서메이션이 이제 요거에서만 해석되니까 싱글 서메이션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n1 캔슬되고 n0 캔슬되고 싱글 서메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예,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음, n 뭐 약간 디그리 오브 요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아니라 요걸 텐데 이건 아주 제가 뭘 계산을 잘못했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n 어, 더블 서메이션 되는 거니까 더블 서메이션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n 얘가 m s라는 것 자체가 n-1이니까 그게 이제 위로 가고 해서 자 얘기가 조금 딴데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그다음 어, 그다음 이제 리마크가 그래서 지금 어, 첫 번째 요 베리언스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베리언스와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 차이 어, 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리언스는 파라미터예요. 사실은 그죠? 베리언스는 일종의 파라미터고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스티메이터인 거죠. 그 파라미터에 대한 이스티메이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샘플러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베리언스는 샘플러부터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고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S1 지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S1 지로를 왜냐면 우리가 이거 S1 제로라는 것이 이게 S10이 아닙니다. S1 제로죠. S1 제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그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를 둘 다 관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일단 얘를 그래서 그건데 이제 흥미로운 파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 노이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요걸 무시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를 써주면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컨저버티브하다는 것입니다. 컨저버티브하다는 얘기 뭡니까? 신뢰 구간이 더 넓은 거죠. 신뢰 구간이 더 넓으면은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신뢰 구간이 더 넓으면은 어, 그래도 타입한 그 세이프한 거죠. 더 타입한 에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어셉터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요게 식 5번이고요. 그죠? 식 5번이고 요게 식 5번은 이미 증명을 했고요. 요거를 엘지브라이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요 이퀄리티가 되는 거는 그냥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S1에 대해서 묶어보세요. S1에 대해서 묶어보시면은 1 over n1 마이너스 1 over n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뭐 n1
n분의 ng로가 되죠. 그게 이거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뭐 그냥 산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보면은 얘가 우리가 식 1번에 의해서 식 1번에 의해서 이거로 정의를 했었죠. 예. 근데 얘는 항상 파지티브 하거든요. 난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expected 자 v hat은 v hat은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는 S1에 대해 스퀘어에 대해서 언바이지드 하고 얘는 S0에 대해서 언바이지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미 1 over N1 S1 제곱이고 더하기 1 over N0 S0 제곱이죠. 첫 번째 텀이. 그리고 얘는 이거고. 그죠? 그래서 그 두 차이는 뭐가 되냐면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난 네가티브 때문에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는 기대값이 트루 베리언스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요 세 번째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이러한 다임을 그죠? 디퍼런스 인 민스 이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이거죠. 이 다임 디퍼런스 인 민스 이스티메이터 이거 이것을 이제 리그레션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yi를 이거 관측이 다 데이터에서 yi 관측되고 ai 관측되니까 yi를 1과 ai에 대해서 어,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리그레션 돌리면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최소자선법에 의해서 그러면 요 솔루션을 요 미니마이저를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이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OLS 이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뭐냐 이거예요. 요게 베타 헷 완이 베타 헷 완이 사실은 얘가 다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그레션으로 해서 리그레션 문제처럼 돌려도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에서 이제 뭐 R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yi를 1과 요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얻어지는 ai의 코이피션트가 바로 다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럴까요? 봅시다. 요걸 이제 q 베타 0 베타 1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미분하죠, 그죠? 그래서 베타 0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yi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 x ai 이퀄 0. 그렇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거를 풀면 이걸 식 1이라고 하고 식 2라고 봅시다. 그러면 1에서 1 빼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는 이거죠. 오른쪽에 씁시다. 제가 뭘로 하려고 할까요? 똑같고 1 빼기 a 할 거죠. 제로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3이라고 한다면 1과 2를 같이 푸는 거랑 2와 3을 같이 푸는 건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와 3을 같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을 같이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보세요. 어, 어떻게 풀까요? yi 그냥 전개합시다.
AI, YI 마이너스 베타 지로 N 지금 식2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 지로 N1 마이너스 베타 1 N1 이퀄 지로. 그죠? 왜냐하면 AI 곱하기 AI는 AI예요. 왜냐하면 AI는 영화념이 이기 때문에 영화념의 1인 변수는 제곱해줘도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 두 번째 식 3은 뭐냐면 I는 1 빼기 AI, YI 마이너스 베타 지로 N 지로 마이너스 세 번째 텀 이게 0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곱하기 1 빼기 AI는 0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베타 헤드 지로는 1 오버 N 지로분의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 1은 식 이래서 N1분의 마이너스 베타 지로인데 베타 지로는 이렇게 씁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보여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x 프라임 인버스 x,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 이게 이제 OLS 이스티메이터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베리언스는 계산하기 위해서 이 오차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2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베리언스가 이렇게 되겠죠. x 프라임 x.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샌드위치 포뮬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양쪽이 브레드, 가운데가 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샌드위치 포뮬라가 이제 로버스트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 이퀄 베리언스뿐만 아니라 어니퀄 베리언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작동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그대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그 어니퀄 베리언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베리언스 공식보다 더 로버스트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베리언스 시스템의 공식인데 샌드위치 포뮬라에 기반한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 베타 헷에 대한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 문제는 이거니까 이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나온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아웃 프로블럼에서는 이 x가 이거죠. 1a. 근데 제가 아까 식 1과 2로부터 뭐예요? 식 3을 만든 것처럼 어차피 이게 서로 그 컬럼 스페이스가 이제 그 똑같으면 뭘 해도 리니어 콤비네이션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교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거는 이제 오소건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각각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베타 제우스는 이거고 베타 와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냐면 뭐 x 프라임 원 프라임 원 인버스 원 프라임 원 이런 식이 되는 거. 네, 뭐 이건 이거 뭐 이게 잘 모르겠다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설명 대수를 리니어 모델을 알면 이 아주 당연한 건데 아직 그걸 안 배우셨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후에 이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밸런스 포뮬라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응? 이 넣어주면은 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는 이거니까 타워 해시니까 얘는 이거고 그러면 결국 이거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주면 결국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roughly 이게 지금 n1이 크다고 n0가 크고 이게 n1이 크다면 얘는 1 over n1 n0일 거 아니에요. x0 되죠. 얘는 그죠? 그래서 이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노이만의 컨저베티브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어심타티컬리. 이 보시면 노이만의 컨저베티브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 이거 아닙니까? 16번. 그 16번식이랑 샌드위치 포뮬라로 기반한 에서 얻어진 이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랑 거의 같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리그레션 문제로 환원해서 보면 샌드위치 베리언스 포뮬라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챕터 4고요. 어, 챕터 5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층화, 얘는 뭐 사후층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컴플리트 랜덤 CRE가 랜덤 샘플 같은 확률로 뽑는 거니까 랜더마이즈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이게 분산이 이렇게 썩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분산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산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층화라는 걸 생각하는데 어, 그 층화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층화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토익 example를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토익 example과의 차이가 뭐냐면 요 컬럼을 제가 넣은 겁니다. 이 컬럼을. 그래서 젠더 컬럼이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에. 얘는 모르는 거죠. 사실 얘는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얘는 샘플로 뽑힌 것만 관측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 자체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널 파퓰레이션에 내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를 알아요. 그 리스트에. 그래서 그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네 개에서 두 개씩 뽑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개에서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짝짓기라기보다는 뭐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건데, 음, 두 명한테는 트리트먼트 주고, 두 명한테는 컨트롤 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네 개에서 두 개 뽑는 문제니까, 네 개에서 두 개 뽑는 문제가 여섯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섯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여섯 가지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젠더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젠더 밸런스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냐면 젠더 인포메이션은 일종의 그 디스크릿 코베리트, 디스크릿 코베리트, 그러니까 일종의 이산형 설면 변수 같은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테이션이 좀 지저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노테이션 쓸 거냐면 일단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뭐 젠더 메일 피메일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K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K개의 층이 있는 거예요. K개의 층. 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죠? 연령대로 친다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지역별로 뭐 서울, 경기, 뭐 강원, 충청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그게 층인 거예요, 층. 근데 그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쪼개고 싶은 거예요. 쪼개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노테이션이 그러면 이 A 트리트먼트 A가 0이면 컨트롤이고 A가 1이면 트리트먼트인데 그것이 각 그룹별로 생각을 하겠죠. 각 층별로 생각을 해주면 그 샘플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그냥 그래서 그 각 층의 트리트먼트 그룹이냐 각 층의 컨트롤 그룹에 따라서 이 샘플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어,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컴플리트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는 이, 이게 일종의 그 디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이 임밸런스.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성별로 균형이 잡혔냐 안 잡혔냐. 그래서 이 이걸 보겠습니다. 요 이그젬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피메일, 피메일, 메일, 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피메일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메일이에요. 여자, 여자, 남자, 여자. 그러면 여자한테 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한테 트리트먼트를 주고 남자한테 컨트롤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남자가 다 트리트먼트를 주고 여자한테 컨트롤을 주는 거예요. 약으로 치면은 어?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여자한테 준 거구나. 여자한테는 약을 주고 남자한테는 약을 안 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어.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할 때 좀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뭐냐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남자 여자의 차이로 인한 효과인지 약을 줬기 때문에 생긴 효과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 물론 평균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평균적으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하면 또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명 지금 이 경우는 네 명에서 두 명을 뽑는 거니까 우연히 여자한테 다 약을 주고 남자한테 다 약을 안 주는 게 됐지만 이게 400명, 200명이라고 합시다. 그죠? 400명에서 반은 200명한테 약을 주고 200명한테 약을 안 주는 상황이면은 그 200명이 다 남자이고 그죠? 이 200명이 다 남자고 200명이 다 여자일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 랜덤하게 뽑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예. 뭐 4명에서 2명은 6분의 1로 확률이 있지만 응? 만약에 10명 중에서 5명 뽑는 경우면은 그게 1024분의 1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확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 랜더마이즈가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뭐 어느 정도 다 그런 거를 매직처럼 해결해 주죠. 그런 어떤 그런 임밸런스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샘플 사이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임밸런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게 지금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예요? 여자한테는 약을 안 주고 남자한테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분석 결과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남녀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약효로 인한 차이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2, 3, 4, 5는 그런 밸런스가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그런 의미죠. 뭐냐면은 트리트먼트 그룹 중에 메일, 그 남자, 컨트롤 그룹 중에 여자, 그 비를 하는 거죠. 그죠? 트리트먼트 그룹 중에 남자의 비와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룹 중에 남자의 비. 그 차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성별 어떤 그 차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이제 임밸런스 있는 거고 코베레 임밸런스가 있는 거고 얘는 밸런스가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이걸 기대값을 취하면 또 사라지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이게 상쇄가 되죠. 이것 때문에 상쇄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값은 어쨌든 사라져요. 기대값은 하지만 이제 그 리얼
파티큘러 샘플에서는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층화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let's avoid the covariate imbalance at the design stage by removing the imbalanced case.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발란스니까 얘를 일단 제하자는 거예요. 이런 뽑힐 가능성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뽑힐 가능성을 없애고 그 나머지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 차이가 성별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은 그 약효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지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스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배제하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은 네 명 중에서 둘은 트리트먼트를 주고 둘은 컨트롤을 주는데 둘은 컨트롤을 주는데 또 이게 성별로 그게 돼야 돼. 그죠? 이게 성별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네 명을 일단 남녀로 쪼개. 그죠? 그래서 메일, 피메일. 어. 그래서 메일에서 한 사람은 트리트먼트, 한 사람은 컨트롤. 여기도 한 사람은 트리트먼트, 한 사람은 컨트롤. 그거를 랜덤하게. 그게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그래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같은 확률을 주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서 제너럴라이즈 왜냐하면 수식으로 배울 때는 또 일반화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이걸로부터 시작하면 어렵죠, 그죠? 막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저처럼 친절하게 토익 이점플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좀 이게 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길 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제너럴한 거를 또 안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너럴하게 이제 써야 되니까 노테이션이 이제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또 너무 엄밀하게 그거를 너무 엄밀하게 또 노테이션을 정의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죠. 진입 장벽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 문제를 다루는 통계학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리거러스 하는 게 좀 에너지 낭비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균형 감각,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를 잃지 않으면서 또 이제 그 너무 추상화돼서 그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죠? 일반적인 것인데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K 그룹으로 쪼개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게 인디케이터입니다. 요 사건이 true면은 1을 갖고 아니면 0을 갖는 그런 인디케이터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쪼갠 거죠. 그 표본 공간을 이게 K개로 이게 그리고 이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로 어떤 사람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이상해졌지만 아무튼 원래는 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해. 이 X가 1이 0이거나 1이거나 그죠? 뭐 2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선명하게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치면 이게 1, 2,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 서메이션을 이제 K에 대해서만 써주고 얘를 이제 이 I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워. 그럼 뭐냐면 얘는 WK는 뭐냐면 WK는 스트레이턴 프로포션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턴 비율. 남성이 50%,
여성이 50%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되는 거고 요건 뭐예요? 남성 내에서의 트리트먼트 이펙트, 여성 내에서의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거를 이제 스트레이텀 스페시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이텀 스페시픽이라는 건 그 스트레이텀 내에서 그 스트레이텀 내에서 그 특정 스트레이텀 하에서의 파퓰레이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노운이에요. 얘는 노운이에요. 일반적으로 파퓰레이션에서 이 정보는 지금 칭화를 얘기할 때는 얘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예요. 뭘 뭐 어떤 정보가 없는 거냐면 Y 값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Y에 대한 그러니까 타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언노운이에요. 네,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언노운에 대한 거를 이제 샘플로부터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샘플로부터 추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타우 K 해시 되고 걔는 걔는 뭐 층 내에서 다이밍 이게 지금 K층 내에서 다이밍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층 내에서 그냥 샘플 두 그룹 간의 샘플 민인 거예요. 트리트먼트 그룹의 샘플 민, 컨트롤 그룹의 샘플 민인데 노테이션이 지저분해질 뿐입니다. 이게 지금 뭐 K1, K0 이런 식으로 써서 좀 그런데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번식이 이스티메이터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토입 이그젬플로 그러면 지금 이 총 가능한 케이스는 6개지만 우리는 층화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제 제외한 거죠.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근데 요때 이 이스티메이터는 어차피 이 이스티메이터는 이 토익 이그젬플에서 이미 확률을 부여하기 전에 그죠? 이 이스티메이터는 이미 계산이 됐었어요. 확률을 부여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거 근데 확률이 이제 다르게 부여된 거죠.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부여가 됐으니까 이렇게 부여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기대값 평균과 베리언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2.5 이게 타우가 원래 파퓰레이션 이게 2.5니까 이게 언바이즈드입니다. 언바이즈드 확인됐고요. 베리언스가 1.25가 나와요. 그런데 이 컴플리트 랜덤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이게 6분의 1 아닙니까? 6분의 1 다.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6분의 1이라는 건 이 양극단의 익스트림한 애들한테도 다 그 똑같은 확률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분산이 당연히 커지겠죠. 지금 이거보다 얘는 1, 2, 3, 4 이런 좀 2.5라는 평균을 중심으로 2.5라는 평균을 중심으로 좀 가까운 애들이고 얘는 일로 갈수록 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먼 애들한테도 이거를 확률을 부여하니까 분산이 커지겠죠. 그래서 분산근을 비교하시면은 이게 거의 3배 차이, 3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3분의 분산이 층화 추출을 해줌으로써 분산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분산이 적다는 얘기는 신뢰 구간이 짧다는 얘기고 그만큼 더 정확한 샤프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쓰고서 어, 더 샤프한 걸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음, 층화 추출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지금 이거예요. 토익 example로 봤을 때는 we can see that the SRE 이건 이게 똑같 CRE는 뭐예요?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고 SRE는 stratified randomized experiment.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 좋네 하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좋네 하고 끝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 고객들은 그래도 돼요. 고객들. 하지만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컨설턴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통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거보다는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죠? 우리가 작은 건 알겠는데 분산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틀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주는 게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답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층화 스트레이트파이드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어, 본질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층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모집단을 그죠? 파퓰레이션을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쪼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쪼갠 후에 여기서 샘플링 여기서 어떤 애들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A는 응? 1 이렇게 들어가고 G로 들어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A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퓰레이션을 쪼갠다는 얘기는 진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얘가 하나의 파퓰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얘를 파퓰레이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A 이거를.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메일이 있고 피메일이 있으면 피메일도 마찬가지. 피메일도 하나의 모집단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랜더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인 거예요. 이 샘플링 파트가 두 집단 간의 그 샘플링은 완전히 어, 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코베넌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A랑 여기 있는 값이 메일과 피빌 간에 코베넌스가 전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또 중요한 피처가 뭐냐면 이게 이거를 우리가 랜덤마이즈 익스페리먼트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뽑고 하는 걸 할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몇 N1과 N0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우연히 이게 뭐 뽑다 보니까 10명 중에 뽑다 보니까 5명이 트리트먼트고 5명이 컨트롤 그게 아니라 5명은 트리트먼트 5명은 컨트롤이라고 할 때 그 5명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결정. 그러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in each stratum 얘들이 그러니까 이 층 내에서의 트리트먼트 숫자와 컨트롤 숫자가 픽스드예요. In the sense that they are unchanged over 그러니까 미리 결정이 돼서 내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컨셉츄얼리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제 그 스트레이트파이드 이스티메이터의 통계적 기본적 통계적 성질은 뭐 언바이즈드 어, 예 언바이즈드 하다는 것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얘가 어, 기억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요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 앞에서 이거잖아요. 지금 요거의 이스티메이터고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가 이스티메이터고 얘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보시면 지금 이스티메이터와 파라미터를 보시면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얘랑 얘 이 차이죠. 근데 얘는 얘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해요. 층 내에서 왜? 우리가 층 내에서는 랜덤 샘플이고 컴플리트로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고 그리고 그때 층 내에서 사용되는 이스티메이터 얘가 다임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임은 컴퓨터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 언바이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리언스는 이제 그 여기서 말씀 첫 번째 프로퍼티, 이 프로퍼티 독립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거 얘가 원래는 베리언스 오브 이거죠. k는 1부터 k까지 w k 타임스 타우 햇 k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고 k 제곱 베리언스 타우 햇 k 플러스 원래는 플러스가 또 있는 거예요. 더블 서메이션 해가지고 ks 뭐 하면 wk ws 그다음에 코베리언스가 있어요. 근데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게 k랑 s랑 다른 경우에는 다른 층에 대해서는 코베런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성질 때문에 이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 코베런스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다음에 이층 내에서의 베리언스는 본질적으로 심플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그 심플 랜덤 샘플링에서의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타픽이 다른 한 가지 더 남은 타픽이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 얼로케이션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층화 추출을 가능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보가 있어야 일단 파퓰레이션에서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있어야지 내가 너는 남자니까 이쪽으로 가 너는 여자니까 저쪽으로 가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럼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남자 중에서 몇 명은 트리트먼트 그룹 보시고 몇 명은 컨트롤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 그 컴플리트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는 걔가 랜덤 베리블이었어. 이게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스트레이트 파이드에서는 내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각 층내에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집단이 있고 이거를 쪼개요. 그죠? 이렇게 쪼개서 K 이퀄 1이라는 층, K 이퀄 2층, K 이퀄 3층.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또 샘플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이 샘플을 뽑힌 데에다가 트리트먼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컨트롤을 주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샘플을 각 층에서 몇 명을 뽑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샘플 사이즈 얼로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특히 서베이 샘플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 뭐 그래서 노이만 얼로케이션. 근데 그때 노이만이 그 노이만이 이 노이만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샘플 사이즈 얼로케이션에서.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 오늘 시간에서는 프로 샘플 사이즈 얼로케이션 방법으로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에 대해서만 배우려고 합니다.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은 건 뭐냐면 내가 전체 샘플 중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N개 중에서 뭐 50, 뭐 5대 5로 뽑겠다. 응? 아니면 뭐 2대 1로 뽑겠다. 이게 이제 전체 중에서 결정이 되면 이거를 그게 비례하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5대 5라면 여기도 서로 반반, 각 층마다, 응? 각 층마다 반반 이런 식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는 오버롤 샘플링 레이스잖아요. 오른쪽은 오버롤 샘플링 레이트고 왼쪽은 뭡니까? within stratum, 그죠? 층 내에서 어, 샘플링 레이트인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각층 그게 이제 비례배정 한국말로는 비례배정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 비례배정의 그 프로퍼티가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프로퍼티는 비례배정을 해주면 점 추정량이 포인트 이스티메이터가 컴플리트 CR 타워 헤 CRE에서의 다임과 같아져요. 그 이스티메이터의 형태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막 사실 이 마이너스 0.5 이 이스티메이터는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사용됐던 이스티메이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똑같이 그냥 이 스트레이트 파일로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저는 여기서 그 두 이스티메이터의 그 형태가 똑같다는 것을 사용을 한 건데 그 이유 그게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 디자인 자체가 비례 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원래 요게 정의죠. 스트레이트파이드 랜덤 샘플이 스트레이트파이드 랜덤아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 줄인데 얘가 뭐냐 하면은 얘가 비례 배정에서는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에서는 얘가 n분의 n1이거든요. 프로포셔널.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k 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요. n분의 n 제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메이션이 이 k에 대한 서메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정량의 형태가 언웨이트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니퀄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층화를 해줌으로써 어니퀄 웨이트가 발생시킬 어, 여지가 있는데 비례 배정을 통해서 그 어니퀄 웨이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 웨이트가 되는. 이게 지금 각 그룹 내에서는 이퀄 웨이트잖아요. 단순 평균인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어,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 프로페셔널 얼로케이션의 하에서는 디자인 베리언스가 더 컴플리트 랜덤아이보다 어,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여백이 부족해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 증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증명을 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조금 에지브라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게 이제 뭐 왜 요게 뭐냐면은 결국은 요 질문 제가 두 가지 펀디멘탈한 질문 어 해서 요 두 번째에 대한 답이에요. 결국 뭐냐면 stratified 그러니까 뭐냐면 under proportional allocation에서는 yes예요. 그래서는 yes. 근데 그셈 표본 배정을 아주 이상하게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Why? 아, 기본적으로 이 토익 example 하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 토익을 여기 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Y가 피지컬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게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좀 더 이 숫자가 약한 것처럼 하고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좀 더 이렇게 더 파워풀하게 보인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 차이가 아주 커지게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밸런스 되게 예, 얘를 만약에 어
female, male, male, female. 응? 그래서 female이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이 되도록 하고 male이 중간 값 되도록 이거를 토이접을 다시 만들면 어, 이렇게 분산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why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why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층화 추출이 효과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층화 추출이 효과 스트레이트 샘플링의 효과적인 경우는 그 층화 변수가 y와 상관관계가 높아야지 돼요. y에 대해서 그 설명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 안 오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층화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이 층 변수는 어, 디스크리트니까 이산형 변수니까 일종의 아노바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노바가 이제 큰 거죠. 남녀 이 차이가 크면 그러니까 비트윈과 결국 비트윈 그룹과 위딘 그룹의 차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윈 그룹이 크면 상대적으로 위딘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윈이 크고 위딘이 작을 때 층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샘플링에서는 이제 중요한 컨셉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정립이 됐는데 보니까 이스페리먼트 이 코전 인퍼런스에서는 이쪽 부분이 어, 좀 연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를 뮤에 대해 원래는 원래는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증명을 할게요. 이제 뭐냐면은 어, 스트레이트파이드 스트레이트파이드 뮤햇 1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뮤햇 1에 대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타우 햇은 뮤햇 1 빼기 뮤햇 제로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베리언스라는 것은 얘의 베리언스는 얘의 베리언스와 얘의 베리언스 더하기 빼기 코베리언스인데 이 코베리언스 파트는 어차피 샘플 사이즈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만 보여주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플 랜덤 샘플로 생각해주면 본질적으로 얘는 이거거든요. N1 이 아니라 층 시간이 어, WH 스퀘어 WK 스퀘어 그다음에 1 오버 이게 노테이션이 또 지저분해가지고 KH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S K 제곱 이게 왼쪽이 지금 레프트 핸드 사이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근데 WH라는 것이 K라는 것이 NK 고 이렇게 돼가지고 N이죠. 음, WK 이게 프로포셔널 로케이션이 들어가면 이게 NK 여기 n분의 1이 들어가고 NK가 들어가고 NK1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프로포셔널 얼로케이션 때문에 얘가 이제 n 디바이드 바이 n1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들어가면 n1이 되고 서메이션 k가 되고 wk 그리고 요 뒷부분 빼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좀 어, 또 이게 E 마이너스 아 이거는 제가
이거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틀릴 것 같으네. 이거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렉처 노트로 어, 서플리먼트로 올리든지 노트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거를 정리를 한 후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혹시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네,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 finite population quantity에 대한 추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전체 population에 대한 커절 파라미터에 대한 추론을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전체 파라미터,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대한 expectation이나 데이터셋에 대한 variance를 다시 추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좋은 제 질문. 질문을 좀 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랜더마이즈드 미왜 좋냐면은 결국 Y에 대한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언바이즈드 여기서 네. 지금 그 노이만이 한 것은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것은 purely randomized distribution 다시 말해서 이, 이 finite population quantity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오버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타고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여기 랜더마이제이션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만 한 거고 예. 음, 이 타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베리언스가 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토탈 베리언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컨디셔널 베리언스 더하기 베리언스 오브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다룬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 근데 지금 네네. 요 베리언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요 베리언스는 생략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 베리언스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 베리언스는 일종의 과소 추정되는 베리언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이 타우 바에 대한 인퍼런스란 거고 실제로 타우에 대한 인퍼런스 하려면 베리언스가 더 두 번째 텀이 더 있어야 되죠. 네. 두 번째 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에도 그것도 역시 컨저베티브 한 것인가 그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지금 이 노이만의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컨저베티브 한 것인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원래는 이게 아니라 토탈 베리언스는 커지니까 이거보다 더 크니까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관심 있는 베리언스가 토탈 베리언스라고 한다면 그 토탈 베리언스는 이거보다 크니까 그때는 이 노이만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터가 컨저베티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참
좋은 질문 받으면 너무 기뻐요, 저는. 예, 굉장히 그 샤프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15페이지로 가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 여기서 지금 그 유도하신 베리언스, 여기서 사용하신 베리언스 텀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A가 랜덤이니까 결국 X가 랜덤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 이 슬라이드에서.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전에 유도하신 베리언스는 네. 이제 그 이전 페이지로 가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에서는 이제 14페이지요. 네. 네. 네, X가 기분이고, 이제 샘플링에 대한 그, 그러니까 샘플링이 랜덤일 때의 베리언스를 유도하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15페이지에서 이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가 그 노이만 그 티오럼이 나왔던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왜 같아지는 건지 저는 좀 신기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계량 경제에서는 이 업저브된 Y 어쨌든 관측된 거는 Y 그러니까 거기서는 Y가 랜덤인 거예요. A가 고정인 거고. 아,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밸런스 이스티메이터 자체는 똑같아지니까. 근데 노이만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건 노이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노이만은 그쵸, 그쵸. Y가 고정이 되고 A가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나는 거지. 좀 신기하네요, 좀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또 저 또 갈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다시 하겠지만 다음 주에부터는 10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